2026년 3월 3일 한국 증시에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시장이 정말 하루아침에 7% 넘게 폭락하면서 투자자들을 그야말로 공포에 빠뜨렸거든요. 근데 정말 이상한 점은 이게 딱 한국에서만 일어난 일이라는 겁니다. 오늘 이 미스테리한 검은 화요일의 진실을 함께 파헤쳐 보겠습니다. 네, 바로 이 숫자입니다. 마이너스 7.24%. 단 하루 만에 시장이 이만큼이 그냥 증발해버린 거죠. 2020년 3월 3일 한국 증시는 투자자들의 비명과 함께 정말 대혼란 그 자체였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한번 보실까요? 코스피는 하루 만에 무려 452포인트가 빠졌습니다. 수십조 원이 그냥 사라지면서 6천선이 속절없이 무너졌죠. 이게 역대 최대의 하락폭이었어요. 코스닥도 속수무책으로 무너지면서 시장 전체가 말 그대로 패닉 상태에 빠졌습니다. 이 엄청난 혼란 속에서 언론도 똑같은 질문을 던지기 시작했습니다. 아니, 왜 코스피만 이런가? 다른 나라들은 다 괜찮은데 왜 유독 한국만 이 폭풍의 한가운데에 서 있었던 걸까요? 바로 여기가 이번 미스터리의 핵심적인 시작점입니다. 한국 시장이 이렇게 불타고 있을 때 지구 반대편에 있는 미국 시장은 놀라울 정도로 평온했다는 거죠. 이건 거의 다른 세상 이야기 같았어요. 정말 놀랍죠. 미국 증시는 0.00%,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장을 마감했습니다. 진짜 이상하잖아요. 만약에 이게 전 세계적인 위기였다면 세계 경제의 중심인 미국이 이렇게까지 반응이 없을 리가 없는데 말이죠. 자, 그래서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왜 한국하고 미국 시장 사이에 이렇게까지 엄청난 차이가 발생한 걸까요? 지금부터 그 원인을 하나씩 차근차근 분석해 보겠습니다. 모든 사건의 시작은 바로 중동이었습니다. 미국과 이란 사이의 군사적 긴장감이 최고조에 달하면서 글로벌 시장 전체의 첫 번째 경고등이 딱 켜진 겁니다. 이렇게 불확실성이 커지니까 전 세계의 돈이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투자자들은 위험 자산을 팔고 안전한 곳으로 막 몰려들었죠. 이 거대한 자금의 이동이 가장 먼저 영향을 미친 곳이 바로 원자재 시장이었습니다. 보세요. 대표적인 안전자산인 금값은 18달러나 치솟았고 공급이 불안해질 거라는 우려 때문에 국제 유가도 급등했습니다. 시장이 명백하게 지금 위험하다라는 신호를 보내고 있었던 거죠. 그런데 말이죠. 이 글로벌 리스크는 모든 나라에 똑같은 영향을 주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바로 여기서 한국 시장만의 비극이 시작돼요. 다른 나라들과는 정말 완전히 다른 길을 가게 된 거죠. 이 데이터를 보시면 그 차이가 얼마나 극명한지 아실 수 있습니다. 일본과 영국이 고작 1% 남짓 하락할 때 한국 코스피는 무려 7.24%나 폭락했습니다. 이건 그냥 단순한 하락이 아니라 거의 붕괴 수준이었어요. 그렇다면 왜 유독 한국 시장만 이렇게까지 취약했던 걸까요? 자, 이제 7% 폭락이라는 미스터리를 풀 결정적인 단서들. 그러니까 한국 시장 내부의 요인들을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이 복잡해 보이는 현상은 딱 두 가지 핵심 요인으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 외국인 투자자들의 대규모 이탈, 우리가 흔히 엑서더스라고 하죠. 그게 있었고요. 둘째는 이 외국인들이 한국의 핵심 산업인 기술주와 자동차주를 집중적으로 팔아치웠다는 점입니다. 자, 첫 번째 원인. 외국인 투자자 엑소더스입니다. 이게 뭐냐면 간단히 말해서 외국인들이 한국은 지금 위험하다 라고 판단하고 가지고 있던 주식을 한꺼번에 그냥 던져버린 거예요. 이렇게 대규모 매물이 쏟아지니까 주가가 버텨낼 재간이 없었던 거죠. 그날 하루 외국인들이 팔아치운 주식 수가 무려 1억 5,500만 주가 넘습니다. 와, 정말 상상하기 힘든 어마어마한 물량이 단 하루 만에 시장을 그대로 덮쳐버린 겁니다. 그리고 이 매도세는 아주 정확하게 한국 경제의 심장을 겨냥했습니다. 반도체의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배터리의 LG화학과 삼성 SDI, 그리고 자동차의 현대차까지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기업들의 주가가 하루에 10% 넘게 그냥 무너져 내린 겁니다. 바로 이겁니다. 글로벌 위기라는 외부 충격이랑 외국인들이 한국의 핵심 주식을 내다 파는 내부 요인이 딱 만나서 그야말로 퍼펙트 스톰을 만들어낸 거죠. 이게 바로 다른 나라들은 괜찮은데 왜 한국 증시만 유독 7%나 폭락했는지 그 미스터리의 전말입니다.
자, 이렇게 미스터리는 풀렸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앞으로는 어떻게 될까요? 지금부터는 우리가 앞으로 무엇을 주목해야 할지 시장의 미래를 가늠해 볼 신호들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결국 시장의 방향키는 다시 미국 경제가 쥐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 주에 발표된 고용 관련 지표들이 아주 핵심적이에요. 간단히 말해서 미국인들의 일자리가 튼튼한지, 그래서 경기가 좋은지가 확인이 되어야 투자 심리도 다시 살아날 수 있다는 거죠. 오늘 이야기의 핵심, 딱 3가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첫째, 외부의 지정학적 리스크는 언제든 우리 시장을 덮칠 수 있다. 둘째, 외국인 자금의 움직임이 한국 시장의 변동성을 키우는 약한 고리가 될 수 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당분간 시장의 키는 미국 경제 지표가 쥐고 있다. 이 3가지입니다. 자, 이 모든 것을 종합해 볼 때 이 폭풍이 지나간 지금의 시장을 우리는 어떻게 봐야 할까요? 여전히 곳곳에 숨어 있는 리스크로 봐야 할까요? 아니면 오히려 새로운 기회로 봐야 할까요? 그 판단은 여러분의 몫으로 남겨두겠습니다.